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2021년에 이제 뵙네요.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만남의 채널을 할 건데, 좀 뭐 맨날 뭐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딸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문 잠그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협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음, 시국이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제서 이제 또 뭐 다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몰기 때문에 매번 느끼는 건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하고 국가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은 예견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견력.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죠. 또는 이제 뭐 성견지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마치 전쟁이 날 것을 아는 것처럼 거북선도 개발하고 배도 만들고 했다가 아마도 제 기억에 거북선을 완성하고 군함을 실전에 배치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일본의 왜구들이 이제 부산항으로 동래항으로 이제 침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10년 전부터 예견했다고 하죠.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심지어는 3월엔가 마스크를 자기 돈으로 사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그걸 금지하고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능한 선조가 즉 무능한 어떤 리더가 항상 일반적인 백성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그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국사 선생님이 지금도 항상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드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문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던 이제 분이신데, 그분이 했던 말에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취하면은 세상에 독을 뿌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한문에 나옵니다. 한문. 그러니까 한자에 자주 등장하고 중국의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세상에 독을 뿌립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서구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물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선별을 하죠. 근데 이제 무능한 나라들일수록 이제 인맥 위주, 그죠? 학연, 지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이라는 건 안으로 굽게 돼 있지 밖으로 굽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는 사람을 편을 들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어떤 미래를 본다면은 능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 경매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제 독을 뿌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무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무능하면 분명히 나의 언행이 세상에 독을 뿌릴 거기 때문에 내가 독을 뿌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을 키우지 않는 거, 즉 게으른 거, 그 다음에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이런 무능,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부터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말에 알면서 저지른 죄보다 모르면서 저지른 죄가 더 죄값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면서 저지르는 죄는 반복하거든요. 계속 지가 잘난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저지르면은 조금 내가 지금은 고집을 부려도 조금 내가 양심상 걸리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서 저지르는 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저지르죠. 계속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조지는 거. 그러니까 요런 게 무능이고, 무능하면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약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무능한 사장 밑에서는 그 직장인들이 힘들죠. 차라리 유능하면은 그 회사가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제 편히 기댈 수가 있죠. 그죠? 직장인들의 목표라는 것은 자기의 월급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가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국가를 경제를 타격하기 때문에 판단이 더 그 신중한 판단, 현명한 판단력이 더 요구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해야만 사는 거죠. 똑똑해야만. 그러니까 미련하면은 살기가 좀 힘들죠. 똑똑하면은 좀 살기가 편해요.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거고 어떤 게 미련한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오늘도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막 밥 먹고 밥을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자, 인트로 강의를 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반드시 세상에 독을 뿌린다. 그것은 작은 집으로 보면은 무능한 가정은 가정 그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렇죠. 그다음 무능한 사장은 또 이제 회사의 구성원을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능한 대통령은 온 국민을 피곤하게 하죠. 똑같은 겁니다. 자, 무능한 장관은 또 이제 어떤 밑에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능하면 변명이 많죠.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직원들한테 옛날에도 변명하면 야 변명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태어나서 뭐 엄마한테 태어난 이유가 변명하려고 태어났냐 아니면 또 변명하는 학원을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간만에 우리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 마니또나 경부선에도 이제 공지를 좀 날려드렸습니다. 자, 태석 씨 오셨고요. 대환 씨, 그다음 윤자님, 그다음에 경진 씨, 주희 씨, 진석 씨 오셨고 정지연 씨, 예, 대표님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형섭이도 왔고 형섭이가 이번에 전화할 때 나 딴 거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예, 수희 씨 오셨고요. 예, 태연 씨, 승천 씨, 예, 성익 씨, 예, 성익 씨 오랜만이네요. 사람이 문제다, 정길 씨, 네. 자, 이번에 그 저번 연도라고 해봐야 이제 일주일 전인데요. 이번에 2021년에 가장 바뀌는 어떤 분위기라면은 이제 그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사 맞거나 백신에 대한 것들이 월등하게 늦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삶이란 건 꾸준히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헬스 관장님이 누구 하나가 뭐 자살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진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지 실제로 굶어 죽진 않죠. 쌀 같은 거 뭐 어디 가서 무료 급식하는 데도 있는데 심지어 정말 최악으로 보더라도 뭐 친인척한테 쌀 한 가마니만 사면 김치 하나 쪼가리에 먹어도 1년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달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미 어떤 경제력이 힘들어지면은 사람이 이제 마음보다는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자기 파괴 같은 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경제가 IMF 때도 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아서 자살한 어떤 사장들도 되게 많았고 원래 이제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나가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좀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탄탄대로가 되지 않죠. 그렇죠. 대기업들도 휘청휘청 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업들이 일사천리로 항상 그 상승세만 타진 않습니다. 항상 위기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인생의 이제 어떤 그 터득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나가다 보면은 폭풍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노를 어떻게 쪄야지 이 그 삼각 파도를 갖다가 헤쳐나간다든가 이런 대응하는 대응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코로나도 겪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부동산 폭락도 좀 겪어보고 주가 쪽은 폭락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이야 3천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돈을 퍼붓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맞물려 있죠. 부동산을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못하게 하면은 부동산이 안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 조치들을 28번인가 7번인가를 쏟아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을 못하게 하니까 주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제의 어떤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그 국민들이 막 힘들어 할 뿐이지 실제 주가가 이제 미치는 어떤 경제 파동을 생각하면은 마치 이제 폭풍이 터지기 전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적자만 보고 맨날 그 회사가 휘청휘청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온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말한 온전한 판단력. 판단력이 약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키우는 것이 부자 마인드의 힘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러고 결과가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가 이러니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을 쳐다봐야 된다. 요게 진정하게 이제 도닦는 경지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혹되면 안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돌을 닦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육군에 시달리지 말라, 휘둘리지 말라 그래요. 육군이란 것은 그 중에 이제 안입이 설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자, 오늘은 주제가 책에 없는 저의 경험담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런저런 어떤 잡담 내지는 어쨌든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야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눈입니다. 눈. 이는 귀 이자 아시죠? 비는 코, 설은 혀. 이거는 이제 믿음이죠. 마음. 의는 뜻이죠. 마음이다 이게. 믿음. 신의. 이거 잘못 썼다. 이건 몸이다 몸. 왜? 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저는 신의라고 잘못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몸신이죠. 몸신자 이거 있죠. 이게 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과 눈, 귀, 코, 혀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6가지의 어떤 여러분들이 외부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경로다 이게 경로. 그죠?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고 귀가 있어서 듣는 거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죠. 그 다음에 혀가 있어서 맛을 보고 몸이 있어서 이 몸에 이게 옷 같은 거 촉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뜻은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이 6가지로 여러분들이 감각을 하는데 이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눈으로 안 좋은 게 딱 보고 안 좋은 경매로 나온 그 좀 부서진 집을 딱 보면은 벌써 몸에서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생긴다 이게. 싫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코에서 어디서 똥 냄새나 이런 거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인상이 찌그러진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감각을 6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경로로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게 모두 다 거짓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닦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통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옆집에서 요즘에 비트코인이 엄청 오르더라라고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얘기를 뭘로 듣습니까? 그 다음 귀로 듣죠, 귀. 그 다음 신문으로 눈으로 보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움직여. 야, 나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뭐 400%가 얻었다는데, 나도 저번 달에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 이게. 그쵸? 그럴 때 이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이 있죠. 유혹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유혹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살거든요. 그러면 이걸 유혹 안 당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수행자들이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할 때 눈에 보기 안 좋고 귀에 듣기 안 좋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우량 물건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기에도 누구나 좋아 보이는 것에서는 항상 진리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요만큼의 대중은 그 무지한 대중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항상 사회의 어디 꼭지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다른 식견과 남다른 어떤 그 판단력을 갖고 있죠. 이런 소수가 부자죠.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그 동서고금을 가도 소수만 부자고 소수만 편하게 사는 세상이죠. 이거는 진리. 그러니까 대중이 끌려가는 곳에서는 답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그래서 너무나 대중이 원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비트코인 있다고 해서 나도 돈 들고 갔어. 그랬더니 뭔 바보 천치 같은 애들이 막 줄 서 있어.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저것들한테 돈이 갈 정도라면 나한테 이거는 돈이 아닌 곳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옳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혹돼 버리면 안 된다. 딱 어떤 돈 번다는 곳에 딱 갔더니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나름 관상을 보거나 나름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림도 있어야 뭐 살림 배치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어떤 내가 홀리는 장소, 홀리는 투자처에 갔을 때 딱 봐도 요런 애들한테는 돈이 안 붙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여러 보여. 그러면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한테는 돈이 잘 안 가고 소수한테만 돈이 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지금처럼 기형적인 구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돈 벌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대중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 이런 것에서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부자는 소수니까 어떤 판단이 약간의 소수로 치우쳐져 있지 절대로 대중에 흘러가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거를 처음에 28에 사업을 시작하고 경매를 시작할 때 그때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돈을 버는 길로 갈까를 생각을 했을 때 대중이 가는 대기업으로 갈까? 아니면 대중이 가는 어느 쪽으로 갈까? 그 당시에는 부동산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쪽이었기 때문에 그죠? 소매업이잖아요. 부동산 사고 팔고 이쪽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부자가 났다는 얘기는 풍문으로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1년 다니고 2년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겠구나.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드문 곳으로 찾아가니까 당연히 더 안 나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경매를 시작할 때는 경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사기꾼, 조직 폭력배, 뭐 그다음에 좀 그 안 좋은 애들로 분류되는, 그냥 경매꾼이라고 분류되는, 꾼으로 분류되고 불리워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98년에는 경매를 직업이라고 인식한 바가 없었어요. 98년에는 지금 노래하는 애들을 딴따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어린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딴따라였어, 딴따라. 그래가지고 뭔 딴따라가 지금 뭐 그 강호동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 보면은 되지도 않는 그 웃기지도 않는 말 같은 거 막 하면서 돈 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재들이 많이 없는 거야. 코너가 없어. 그쵸? 자, 그때는 딴따라였어. 근데 지금은 돈 엄청 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존중받는 직업이 되진 않죠. 그냥 돈 벌어서 부럽다는 정도지. 그냥. 그러니까 경매도 보면 그 당시에 경매꾼이었는데, 그 당시에 경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일이 얼굴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제 기억에 애들이 다 창백해. 경매 컨설팅 한다고 하면 애들이 좀 빈티가 나.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애들이 돈을 번다고 다니까. 진짜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에 돈이 안 붙고 몸에 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왜 그러지? 막 이제 항상 이렇게 사주 관상도 옛날에 그 관상책도 좀 보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막 그런 어떤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그랬었어. 그러나 이제 남들은 다 경매꾼이라고 안 좋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경매를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도매 시장이다. 이거 하나 보고 가만히 보니까 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잖아요. 장사의 기본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장사의 기본이다, 이게. 그래서 장사의 기본에 너무 잘 맞는 거죠. 너무 잘 맞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샀더니 너무 쉽게 돈이 증가되는 걸 느꼈던 거죠. 이게 그렇구나. 이런 게. 물론 이제 그때도 아파트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파트 사서 톡톡한 재미를 봤죠, 사람들이. 재밌죠. 막 앉아 있는데 가만히 돈 올려주니까. 그죠? 진짜. 그러나 이런 시기가 그때도 저희가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아파트를 사서 지금처럼 확 오르는 시절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년에 지금 한 2번 온 거거든요. 노무현 때 한 번 왔고 그다음 문재인 때 한 번 온 건데 지금 거의 한 25년 만에 한 2번 온 거야.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그죠? 문재인 때 한 바짝 불었죠. 그것도 금년부터 이빠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20년 사이에 한 번, 2번 오는 그런 인연을 기다린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내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구조가 그 가장 안정적이죠. 이거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안정적이다. 한 계단 한 계단이라도 내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거. 그게 경매였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직업이 40대만 딱 지나봐도 40대 초반부터는 이제 한번 직장 잘리거나 끝내면은 어디 새로 갈 데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가 한번 터져버리면은 있는 가게도 문 닫을 판에 지가 나와가지고 장사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뭐 한 10년 정도 뭐 하다가 다시 한 50 중반에 또 다른 직업 갈아타고 뭐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년에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적으로 하나의 어떤 안정된 어떤 길로 가는 거. 요게 이제 저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도 다 보시다시피 28세의 한 판단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판단에 속한다. 이거는 논리로 접근할 문제다, 이게.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이 2021년, 2020년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 시기다, 이게. 현혹시기다. 이때 이제 잠깐 지금 보세요. 부동산 돈 벌죠. 주식 돈 벌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을 둘 다 안 한 사람들은 우울한 해가 되는 거죠. 작년에 부동산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우울증 모두죠.
작년에 뭐가 됐든 썩은 거 하나라도 사놓으면 돈이라도 늘어요. 그다음 주식은 저는 이제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물론 이제 주식하고 또 망쳐드는 사람 있어요. 그죠? 주식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를 때도 꼭 망한 사람 꼭 있으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근데 부동산은 일방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망한 놈이 없죠. 이제 한 99%는 돈을 버는 시기니까. 어찌됐든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뭔가 해야만 돈 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그죠? 안 하면 0인데 하면 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그치.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남들이 한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는 거에 현혹당하면 다시 망한다, 이게. 중요한 시기죠. 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내 마음은 스스로 단단해지게 되어 있고, 이 단단해진 에너지는 이 코로나가 지나서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돈을 버는 인연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단단해지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런 걸 수련이라고 하죠. 훈련이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언제 시작합니까? 그죠? 언제 시작하기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생기면 오늘 하는 것이고, 내일 생기면 내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왕에 가는 길이라면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맞죠? 이왕에 내가 간다면은 내일 갈 게 아니고 오늘 가는 게 맞죠. 매도 일찍 맞는 것이 좋다. 맞죠? 예. 그런 이치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사실 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눈을 이렇게 싹 돌아보시면 작년에 부동산 재미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서 방해한 정부는 IMF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신다면은 아마도 평생에 이번 정부가 하는 이런 행동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공짜표 얻어서 영화 보듯이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에도 부동산을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까? 예,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 오히려 도매 시장이 좋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은 불경기에도 빛나는 경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의의 제목으로 썼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조금 벌지언정 안정이 좋다라는 것은 저는 많이 겪어봤죠. 안정. 그래서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주로 부동산을 사죠. 그러나 부동산도 어느 길이 있냐면, 안정성이 제일 안정적인 데에서 안정성이 높은 곳도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건데, 부동산이 모두 다 안정적인 건 아니죠. 높은 것과 떨어지는 거에서 안정적인 쪽을 가능하면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어떤 게 안정적인 투자냐, 이런 건 생각해 보세요. 싸게 사면 무조건 안정적이지 뭐. 말 다 했죠? 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강의로 가보면, 이제 요거가 2021년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계속 사시는 게 좋아요. 왜 사야 되는 게 좋냐?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안 되면은 내년에 여건이 되면 내년에 써먹을 수가 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터질지는 몰랐지만은 그 전에 거북선을 건조하고 거북선을 운행하고 전쟁으로 시범 테스트도 하고 했더니 임진왜란이 이때쯤 터졌다. 항상 준비는 하는 것이다. 전쟁 준비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년에 쓸지 금년에 쓸지 내후년에 쓸지는 몰라도 학문이라는 것은 배워놓는 게 옳은 것이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얘기들 성인 강의에서 하긴 좀 멋이게 하네요. 자, 네, 뭐 별다른 댓글이 없으니까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측이에요.